배당소득세나 증여세 중에 높은 거 하나만 내는데 법 바뀌면서 두 가지 다 내야 돼서 실효성이 없다. 실효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 법인에서 차등배당을 받았을 때는 여전히 실효성이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아들 법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배당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법인세를 낸다. 법인세를 내죠. 증여세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도 안 낸다. 증여세도 안 낸다. 그러면 자녀 법인에서는 그 부분만 잘 허용된 범위에서 한다고 하면은 차곡차곡 시드머니를 계속 늘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부모님 회사의 지분을 계속 사들일 거고. 그렇죠. 사들이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자녀 회사에 상당 부분 지분이 넘어가면 결과적으로는 부모님 부동산이 자녀한테 간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다름이 없죠. 단 한 단계 더 거쳐서 맞습니다. 법인이라는 소유가 있는 건데 실제 법인을 자녀가 지배하니까 실제는 자녀 거가 되겠지만 이게 이런 신박한 방법이 있나 싶은데 주의해야 될 것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무한정으로 금액 제한 없이 되는 게 아니라 금액 제한인 게 있어갖고 그거를 넘으면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리스크 관리 측면이 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조금 생소한 법인이라는 형태를 운용하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신 뭐 다른 중소기업이나 뭐 이렇게 법인 활동을 좀 해보셨으면 뭐 비교적 뭐 수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험이 없으실 경우에는 법인을 경영하신 경험이 없으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요 지금 도표에 표현된 것도 간단히 그림 한 장으로 표현이 됐습니다만은 요게 최소한 5, 6년 길게는 10년, 20년 과정까지 이렇게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결국 관리라는 측면을 고려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굳이 여기 이제 5년 내에 해야 되고 또 이제 나머지 주식은 5년 후에 하라고 이렇게 지금 구별을 해주셨거든요. 이거 한 번에 그냥 촥촥촥 하면 빨리 돼서 좋을 것 같은데 이 5년을 꼭 여기 49%라고 써주셨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5년 이내에 자녀가 50% 이상 사왔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 이제 사후관리 요건이라고 세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요. 그걸 어길 경우에는 일단 앞 단계에서 세금을 유예하고 안 낸 부분들이 있거든요. 현물 출자 과정에서 이월된 세금을 이월된 양도세인데요. 5년 이내에 이제 사후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그걸 양도세를 바로 내야 되는.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표상에는 저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해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5년이라는 거를 여기 이제 체크를 해주셨고 5년 안에는 자녀 법인은 최대 49% 밑으로 지분을 사와야 되고 후는 이제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니까 뭐 나머지를 한 번에 다 사오든 그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자금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배당을 좀 활용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래서 나머지 주식을 이제 자녀가 사오고 맨 마지막 그림 보니까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법인, 맨 밑에서 부동산부터 봐야겠네요. 부동산을 지금 이 부모님 회사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모님 회사는 자녀 회사가 또 소유하고 있어요. 이 자녀 회사는 자녀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계가 좀 복잡해. 보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동산의 주인은 자녀인 거죠. 일단 처음에 출발할 때는 부모님이 지분 100% 갖고 출발을 했지만 중간에 저런 5년 요건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넘기는 과정을 통해서 부모님 지분 100%가 자녀 법인으로 100%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유한회사로 표현된 부모님 법인, 부동산 임대법인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1단계 현재 상황에서는 부모 100%의 부동산이 2, 3, 4단계에 가니까 자녀 소유의 부동산으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뭐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현물 출자를 하신다면 이 방법을 좀 활용하신다면은 5년 이상 시간을 좀 갖고 해야 된다. 네, 그런 내용이고, 자, 이렇게 방법을 쓰는 이유는 사실 한 가지잖아요. 세금을 좀 줄이고 싶다는 그렇죠. 욕망이 있는 건데 네. 도대체 얼마나 세금을 줄이길래 내가 저 복잡한 거를 해야 되느냐, 시간을 들여서. 근데 뭐 케이스마다 절감되는 세금이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경험상 뭐 아까도 말씀드린 10건을 내가 한 중에서 평균 한 몇 프로 정도는 절감이 됐다. 그냥 일반 상속증여 대비 어느 정도 절감이 되나요? 사회자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네. 반 정도 이제 답변도 하고 하셨는데요.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고 한 경우인데요. 최근 사례로 봐서 부동산 가액이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네네. 됐었거든요. 100억짜리? 예. 뭐 그러면 뭐 꼬마 빌딩 같은 거겠네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갔을 경우에는 한 30억 정도 배우자가 있으셔갖고 상속세로는 한 30억 정도 이렇게 내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단계의 과정을 거쳐갖고 한 15억 정도 그 정도의 처리를 해드렸던 부동산.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죠.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한 절반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네. 한 반 정도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실제 사례는 반이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반이 더 될 것 같은데요. 배우자 공제가 받으셔서 언젠가 2차 상속이 또 일어나니까 이 세금을 줄여주신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 배우자 공제 내지는 2차 상속 이런 부분도 이제 감안할 수도 있겠는데 네. 가장 큰 효과는 부동산 가액 100억이 아니라 이제 200억, 300억 클수록 이런 식으로 효과는 더 클수록 절세 효과는 더 볼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그 단계가 일정한 한도 이상 넘어가 버리면 무조건 그 법정 최고세율 구간 그렇죠. 이 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50%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절세 효과를 충분히 기대해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방송 보시는 우리 대표님들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내 부동산이 뭐 100억이다. 내가 원래 내야 될 상속증여세의 반 정도를 줄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검토는 반드시 해보셔야겠네요. 네. 왜냐하면 이게 도표로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이런 거는 뭐 법무사님이나 세무사님들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대표님이 복잡할 건 사실 없거든요. 의사결정이 중요한 거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 만약에 우리 이제 강신강 연구원님한테 이거를 의뢰를 하면 실제 대표님 자산 기준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절감되는 세금도 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죠. 그렇죠. 시뮬레이션 해서 네, 보여드릴 저희 뭐 수 세무법인하고 다 같이 해서 네. 내가 이걸 했을 때와 그냥 갔을 때 그냥 말로가 아니라 세금 계산을 해서 이제 비교를 해드린 거잖아요. 왜냐면 그게 있어야지 이 대표님들이 이 고생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대표님 재산 기준으로 그리고 또 가족 수에 따라서도 세금이 많이 차이 나잖아요. 자녀가 한 분인분하고 5분인분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다르겠죠. 네, 그래서 네. 케이스별로 다 시뮬레이션이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백인 백색이라고 네. 그 비슷한 상황에 처해신 대표님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 다 갖고 계신 상황,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고 자녀 수, 손자녀 수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좀 다르고 그래서 저는 그걸 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만들어 갖고 활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저도 이제 노하우가 쌓이고 해요. 똑같은 자료를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항상 할 때마다 새롭고 모든 요소들이 좀 대표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일반화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큰 틀에서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이나 또 부동산의 어떤 상승 속도나 이런 모든 걸 다 고려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고려해서 아마 이제 예측 가능한 데이터를 보여줘서 대표님이 좀 결정을
편하게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 이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 둘, 3단계 그림에서 자녀법인이라고 해주셨는데, 실제 사례에서는 이 자녀법인에 자녀만 들어가지 않고 손자녀들도 많이 넣는다 그러셨잖아요. 예. 네.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통은 저희도 지금 가업승계 하다 보면은 1세대에서 회장님 70세, 자녀 40대 중반에 해드리면 7, 8년 만에 또 해야 돼요. 다음 세대. 그렇죠. 왜냐면 이미 자녀가 50대로 넘어가니까. 그런데 아예 이 자녀법인 세팅할 때 손자녀도 같이 지분을 세팅을 하면 2번 낼 세금을 한 번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 보통은 직접 증여를 해줄 때는 내가 아들한테 안 주고 손자한테 줄 때는 할증이라는 게 되잖아요. 세금이. 원래 지금은 그냥 아들한테 줄 때는 50%인데 손자한테 바로 주면은 30% 할증이 있죠. 30% 내지는 40% 할증됩니다. 네. 예.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요. 여기서 자녀법인을 할 때 네. 자녀가 아닌 손자녀가 들어왔을 때도 혹시 할증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그게 자녀법인은 이제 법인이고, 법인은 이제 그 주주인데요. 지분율에 따라서 주주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자녀법인 자본금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이 정도 형태 갖고도 자녀법인 얼마든지 권장해서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손자녀가 비록 미성년자고, 어떤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 하더라도 또 주주로서 참여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 없이 어떤 증여에 대한 부담 없이. 네. 실예를 들자면 1억짜리 법인을 설립을 한다. 그러면 아드님이 50%를 하고, 그렇죠? 아드님이 60% 하고 우리 손주들이 20%씩 한다. 두 명 이렇게 20%씩. 2천만 원.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냥 2천만 원 현금으로 증여해줘도 되고, 그렇죠? 처음에 할아버지가 주주로 참여했다가 주식으로 증여해줘도 되고, 2천까지 세금이 없으니까 할증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요. 네네. 자녀법인에 네. 조금 전에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잠시 참여하는 쪽으로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자녀법인에는 가능하면 부모님이나 할아버님 같은 부모님은 참여를 하지 애시당초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녀법인을 만드는 목적 자체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법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절세를 고려하면서 부모님의 부동산을 이전하려는 목적인데, 거기에 부모님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금 증여가 또 나중에 또 이거 갖고 이 주식을 사서 이게 가치가 올라가면 혹시 이슈가 있을까봐 지분만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시는 거에도 그냥 안 하는 게 좋다. 예. 깔끔하게. 예, 깔끔하게. 깔끔하게. 부모님이 증여해줘도 되니까.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법인을 구성하는데, 손자녀들이 갖고 있던 이 2천만 원의 지분이 할아버지 부동산을 사업으로 해서 2억, 20억까지 가잖아요. 나중에는. 그러면은 20억을 거의 세금이 없이 손자녀가 내는 20억 가치가 올라갈 때까지 주주인 손자녀가 내는 세금은 없잖아요. 법인은 법인세가 없는데, 대신 그 한도가 무리하게 이렇게 초과가 거기서 전공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금액이 클 경우에는 법에 이제 계산하는 방식을 명시해 놨는데요. 그 금액이 크면 주주인 자녀들한테 증여세라는 것을 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은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그 되고요. 부분만 주의해서 그래서 계산이 중요하네요. 계산을 잘 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한다면 이 아까 100억짜리 건물이라고 친다면 결국은 그거의 20%면은 20억이잖아요. 그러면 자본금 2천만 원짜리가 20억이 되는 과정에서 그런 규정만 잘 지키면 손자녀가 납부하는 세금 없이 가치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죠. 이거는 왜냐하면 법에 정해진 기준으로는 법인이 어떤 부모 법인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증여라든지 어떤 양수도나 차등배당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에 이전받는 그런 효과를 낸다 하더라도 법인이기 때문에, 자녀법인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로 납부를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제재는 따로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표님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저런 방법이 있는데 조금 생소하기도 하실 거고, 하지만 이게 그냥
말처럼 쉽게 그럼 자녀법인 세워서 배당 계속해서 하면 이건 내용은 쉬워요. 그렇지만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증여 의제 이슈가 발생하지 않게 또 배당을 또 특히나 차등 배당을 하려면 회사 내에 그런 배당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또 배당 실시할 때마다 배당에 대한 뭐 주청이나 이사회 결의라든지 이런 것도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그것까지 다루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하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세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이 정도의 수고는 그것도 뭐 대표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금을 절반이나 줄인다는데 조금 복잡하더라도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이 상담을 의뢰하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세금을 절감하게 되는지 그 절차가 좀 알고 싶거든요. 네. 먼저 첫 번째 단계로는 대표님께서 충분히 할지 말지 대표님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충분히 세금까지 포함한 그 비교 자료를 대표님한테 제공해 드리고요. 네, 비교 자료는 노말한 게 아니라 대표님 부동산에 맞는 실제 세금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과연 할 만한 건지를 일단 충분하게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시는 거네요. 네, 충분히 드리고요. 네, 그래서 그걸 봤더니 괜찮아. 그러면 이제 해주세요. 이거를 해주세요. 그러면 후에는 이제 결정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저희한테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전문가의 복합 예술적인 그런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쉽게 세무사님하고 법무사님 이외에도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한테 믿고 맡겨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이 솔루션에는 현물 출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무사, 회계사 다 들어가죠. 네. 그리고 법무적인 거 다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무법인, 법무법인 저희 연구소 내에 세무법인, 법무법인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해 주는데 저도 일을 해보지만 이렇게 복잡한 거는 반드시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문 프로젝트 매니저, 총괄할. 대표님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이런 걸 하려고 해도 여기 가서 또 이거 해달라고 그러고 저기 가서 저거 해달라고 나중에 이게 또 안 맞아. 그래서 우리 강 연구원님 같은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런 거를 조율해 주시는 거죠. 우리 물건에 맞는 최적의 전문가들 배치해서 일을 시키고 대표님이 일일이 안 시키셔도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업무를 해주실 거고 그게 끝나고 나면 대표님도 걱정하시는 게 아까 사후관리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 작업이 사실은 적게는 5, 6년, 많게는 10년 이상 이렇게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표님이 평생을 통해서 이루신 일가를 짧은 시간에 의사결정하셔갖고 자녀들한테 부의 승계를 이전시켜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관리 포인트들이 좀 있고 그래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 이렇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PM으로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책임을 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긴 시간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포함돼서 사후관리에는 아까 현물출자 사후관리 들어갈 거고 또 이것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는 또 소명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응대할 수 있게 밀접하게 세무법인 우리 법무법인하고 그 역할을 중간에서 지휘해 주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대표님들이 부동산이 좀 있는 분들은 현물출자를 모르진 않으실 거잖아요. 알고는 계신데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부동산과 법인을 동시에 하는 이런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신다면 대표님이 신경 쓸 거는 글쎄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전문가한테 맡기면 나중에 현물출자할 때 결산 빨리 해달라고 기장 세무사님한테 얘기하는 거 정도? 실무적으로는 그 정도 아닐까요? 일단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의사결정,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생을 이룬 가업을 짧은 순간에 의사결정을 해서 비교적 긴 시간에 이제 실행 쪽으로 이렇게 이행하시는 과정이고 그런데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실 때 충분히 여러 검토 요소들을 좀 비교하시면서 그렇게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대표님이 하실 거는 복잡한 건 전문가들이 다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님의 그 의사결정이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또한 한 가지 측면에서는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이지 세금을 안 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을 이 솔루션의 이제 특장점은 세금을 한꺼번에 과도한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보다는 각 상황에 맞춰서 그 세금을 좀 그 시기에 맞춰서 분산을 좀 하는 그런 효과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전혀 안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세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 거기에 맞춰서 내가 과연 세금을 낼 수 있는 캐시프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시는 것도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세금을 저렇게 안 내면 돼? 이게 아니라 세금을 내되 합리적으로 우리한테 허용된 법률 적용,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최대한 한번 찾아서 써보자. 뭐 이런 측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강 연구원님이 혹시 대표님들이 저거 세금을 저렇게 안 내면 되겠어는 이런 염려를 좀 걱정하셔서 해주신 말씀 같습니다. 세금 안 내는 거 아니고요. 네, 합리적으로 내는 겁니다. 네, 내가 찾을 수 있는 절세 포인트를 최대한 많이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에 맞게 실행을 해주고 신고까지 다 저희 쪽에서 하잖아요. 나중에 소명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대표님의 선택이다. 근데 선택에 대한 거는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선택을 하시는데 그 정보를 정확하게 주시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큰 틀에서 부동산 이전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을 한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좀 한 가지 좀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해서 또 대표님들에게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사에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오는 절세 플랜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산은 늘어났지만 세금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의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설명문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